제하. 안녕하세요. 저는 2011 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파트의 문법 파트를 해설하게 될 김무성 강사입니다. 먼저 일단은 문법 파트는 모두 어렵게 느끼실 텐데 이제 한번 정확하게 해놓으면 그 어떤 것보다 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달려가 봅시다. 제가 먼저 강의할 문항은 12번 문항의 문법 파트입니다. 12번 문제를 보기 전에 지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와 같이 화자는 특정 어휘나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드러낸다 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특정 어휘는 주다의 높임인 들이다, 먹다의 높임말인 잡수시다 와 같은 표현들로 객체, 주체를 모두 높일 수 있고요. 조사는 흔히 깨서나 깨 등을 이용해서 높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미는 종결 어미와 관련하여 상대 높임을 나타낼 때 이 어미를 많이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비읍니다 를 사용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상대를 아주 높인 어미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알아 라는 어미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내 손을 꼭 잡아라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해라체이기 때문에 상대를 낮추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정 어휘나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해서 대상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태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 아울러 위에 드세요의 어연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도 보여준다. 여기서 어연은 종결 어미인데요. 문맥에 따라 이제 설명의 의미도 나타내고 이렇게 명령의 의미도 나타내고 의문도 나타내고 그렇습니다. 지금 밥 먹었어요 처럼 설명을 나타낼 수도 있고, 너 밥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의문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여기에서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명령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즉 종결 어미는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등 화자의 의도를 구현할 때도 쓰인다. 화자, 청자 및 맥락이 발화나 문장에서 문법 요소와 맺고 있는 관련성은 기억,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렴 과 같이 연속된 발화로 이루어진 담화에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지문에서는 기억에서 문법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겠네요. 자, 이렇게 기억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출제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관건인 문제인데요. 이렇게 출제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정말 잘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제 요소를 파악한 자신에게 칭찬의 한마디씩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할아버지께서의 깨설을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여기서 깨서는 앞에 말했던 조사인데요. 이제 조사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맞는 말이죠. 앞에 지문에서 읽었듯이. 근데 이 깨서가 어떤 대상을 높이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지문의 내용은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라는 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셨구나의 계시다의 주체가 할아버지가 되는 게 맞아요. 할아버지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1번 맞고. 다음 2번. 계셨구나의 계시를 통해 하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여기서 계시는 특정 어휘를 사용한 것입니다. 있다의 높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특정 어휘. 자, 여기는 특정 어휘를 사용한 것인데 계셨구나의 주체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계셨구나의 구나를 통해 하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나는 종결어미입니다.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죠. 여기서 구나 지문을 읽어보면 구나 뒤에 느낌표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면 앞에 지문을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방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방에 계시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맞는 말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번은 드리고의 드리를 통해 하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여기서 드리도 특정 어휘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은 맞는 말로 앞에 말만 읽으면 맞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뒤에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 말이 잘못됐습니다. 주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 객체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데 이 지문을 읽어보았을 때 할아버지가 계신다에서 할아버지는 주체인데 반면에 할아버지께 드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나왔죠. 앞에 지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것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객체가 돼서 이 주체가 틀렸고 이것을 객체로 고쳐줘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5번. 오렴의 렴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렴은 어미죠. 여기서 렴은 부드러운 형식의 명령형 종결 어미로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학습 활동을 읽어볼까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의 관역격 조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선행 체언이 무정물일 때는 시옷이 쓰이고 유정물일 때는 모음 조화에 따라 에, 의 등이 쓰인다고 합니다. 유정물은 반대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다만 유정물이라도 존칭의 대상일 때는 이들 대신 시옷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선행 체언과 후행 체언이 관역격 조사로 연결되었을 때의 모습을 아래 표의 기역에서 미음에 채워보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면 기역에 아버님은 아버님, 그리고 곁은 곁으로 아버님의 곁. 여기서 잘못된 표현이 뭘까요? 네, 바로 의가 잘못됐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유정물인데 존칭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 대신엔 시옷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바님 시옷 곁, 이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쉽게 풀 수 있었을까요? 자, 다음 2번은 그려기의 목. 그려기, 기러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려기는 기러기인데
그력의 목. 자, 기러기는 유적물이죠. 근데 존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에나 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의,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3번, 아들의 나이. 이것을 해석하면 아들의 나이가 되는데 아들도 유적물이죠. 그래서 유적물인데 존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에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그래서 4번은 이제 숲을. 숲을은 이제 무적물이죠. 무적물이기 때문에 시옷이 들어가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등잔. 5번에 등잔의 기름. 등잔도 이제 무적물이기 때문에 에나 의 대신에 시옷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문항은 15번 문항인데요. 한번 문제를 읽어보죠. 보기에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학생이 말합니다. 선생님, 자기소개서를 써봤는데 띄어쓰기가 맞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헷갈리는 부분을 표시해 왔어요. 자, 학생이 쓴 내용이죠.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봉사보다는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작은 일을 도울 뿐이었는데 너밖에 없다며 행복해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어야 하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럼 학생이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아, 그럼 A는 앞말에 붙였어야 하는군요.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알아보면 먼저 조사는 단어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어로는 인정되지만 그 앞말에 붙였어야 하는 것이 조사입니다. 그리고 조사는 흔히 체언 뒤에 조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한번 확인해 보면 기역에서 봉사는 여기서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이기 때문에 체언이죠. 그래서 조사 뒤에 있는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다음 니은은 돌 뿐이었는데 라고 나타내면 이제 여기서 뿐은 다만 어떠하다,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조사가 아니고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디귿에서 너밖에 없다. 너밖에. 너는 여기서 명사죠. 그래서 밖에는 조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아니고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만약에 건물 밖에라고 하면은 건물과 밖 둘 다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맞지만 여기에서는 너는 명사이고 밖에는 이제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을은 때도 여기서는 체언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오는 만큼의 조사를 붙여 쓰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앞말에 붙였어야 하는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국어 파트의 김부성이었고요. 이제 문법 파트는 한번 해놓으면은 끝까지 가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문법에 대해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고3이 됩시다. 화이팅!